교원 및 전문직을 위한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 1. 통합교육의 이해. 이곳은 A초등학교의 통합교육 교사 연수가 열리고 있는 교실입니다. 지금 막 연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바쁘신 중에 통합교육 연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통합교육에 대해 평소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장애 학생 외에도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장애 학생을 통합학급에서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실 장애 학생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서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요. 오히려 특수학급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장애 학생에게도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통합학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특수학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이 돼요. 저희 반 장애 학생은 수업 시간에 문제 행동이 심해 다른 학생의 수업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을 위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비장애 학생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통합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잘 설명드릴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통합교육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통합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통합교육의 정의 및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핵심 영역 및 요소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의 정의 및 중요성. 통합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그 특징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 총 89,353명 중 70.7%에 해당하는 63,154명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발달은 정상화의 원리, 탈시설 수용화와 같은 철학적, 사회적 움직임과 최소 제한 환경과 같은 제도에 힘입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정상화 원리란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정상화 원리라는 철학적 믿음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탈시설 수용화라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교육에도 영향을 주면서 장애 학생이 다니던 특수학교와 비장애 학생을 위한 일반 학교의 이원화된 교육 체계가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명시된 최소 제한 환경의 제도적 뒷받침이 통합교육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소 제한 환경이란 장애 아동을 비장애 또래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충분히 특수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 학생을 분리된 특수학교나 시설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교육은 학급의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선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의 사회성 증진 및 의사소통 기술 발달에 효과적이며 또래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졸업 후의 사회 통합을 준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풍부한 교수 자료 및 교육 방법을 통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비장애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의 성숙 및 장애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책임감 및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ADHD 학생을 포함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비장애 학생이나 경계선급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외에도 통합교육은 향후 분리된 시설에 수용되는 장애인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특수교육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요건.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물리적 통합, 서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통합, 같은 교수 활동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의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장애 학생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필수적입니다. 그중 물리적 통합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물리적 통합을 통해 장애 학생은 통합학급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좌석 배치, 게시판, 시간표, 개인 사물함 및 학급 편의 공간 등을 구성하고 활용함에 있어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의 사물함이 학급에 있다면 장애 학생의 사물함도 학급에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의 그림이 게시판에 걸려 있다면 장애 학생의 그림도 게시판에 있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은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학급의 교사, 비장애 학생, 부모를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 및 독특한 요구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유하여 비장애 학생, 부모, 교사들이 장애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는 포용적인 학교 및 학급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기적인 장애 이해 관련 수업을 하거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 그림책, 동화책을 활용하거나 장애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에서 장애 학생을 이해하도록 비장애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대화 기술, 놀이 기술, 협력 기술 같은 사회적 기술을 직접 교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또래 지원 프로그램, 또래 교수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통합을 넘어 동일한 교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해서 우선 장애 학생의 현행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고려하여 장애 학생을 위해 체계적인 교수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 및 교수 방법의 수정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에는 교사의 기대, 교수 자료 및 형태, 정보 수용 및 과제 수행 방법, 또래 및 기타 학급 내 인력을 통한 지원, 평가 방법에 대한 수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정립은 물리적, 사회적, 교육 과정적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재정립하기 위해 최소 위험 가정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위험 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K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K는 초등학교 6학년에 IQ 40, 적응행동 36개월의 중도 지적 장애 학생입니다. 시나리오 1의 교사는 K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는 똑똑하지 않으므로 K의 지적 능력에 맞게 제한된 교육 기회만을 제공합니다. 시나리오 2의 교사는 K에 대한 정보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K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할 수 없으므로 K가 다른 학생들과 같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나리오 1, 2의 교사 중 누가 더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IQ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두뇌 스캐너가 개발되었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보니 시나리오 1의 K는 IQ가 100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시나리오 2의 K는 실제로도 IQ가 40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나리오 1과 2에 던질 수 있습니다. K가 지금까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시나리오 1의 가정은 틀렸습니다. K는 똑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이 틀린 가정을 토대로 K의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결과 K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의 가정 또한 틀렸습니다. K는 실제로도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의 잠재력을 믿고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은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K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소 위험 가정이란 시나리오 2와 같이 장애 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장애 학생에게 가장 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최선의 교수 방법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소 위험 가정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가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냈던 성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교육의 기회와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핵심 영역 및 요소.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의 실행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2017년에 초등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이 개발되었는데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하고자 문헌 연구, 질적 연구, 설문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특수교사 및 일반 교사의 역할과 통합교육 실행 요소를 조사하고 국내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및 지원 요구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과 20가지의 실행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과 20가지의 실행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 학생과 통합교육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통합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보고 참 거짓에 표시해 주세요. 통합학급은 경도 장애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중도 장애 학생에게는 특수학교가 최선의 장소이다. 정답입니다.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통합학급이 항상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한 최선의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의 배치를 생각할 때 통합학급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 볼까요? 평가하기는 세 문항이 제시되며 문항당 2번씩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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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교육의 정의 및 중요성. 통합교육의 정의. 통합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그 특징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교육의 발달은 정상화의 원리, 탈시설 수용화와 같은 철학적, 사회적 움직임과 최소 제한 환경과 같은 제도에 힘입어 가속화되었습니다. 통합교육의 중요성. 통합교육은 학급의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요건. 통합교육은 물리적, 사회적, 교육과정적 통합의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와 함께 장애 학생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적 통합.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물리적 통합을 통해 장애 학생은 통합학급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은 서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교육과정적 통합.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 사회적 통합을 넘어 동일한 교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정립은 물리적, 사회적, 교육과정적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위험 가정이란 장애 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장애 학생에게 가장 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최선의 교수 방법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핵심 영역 및 요소. 학년 초 성공의 열쇠, 통합교육 여건 조성, 통합학급 수업 지원, 통합학급 일상생활 지도, 특수학급 운영 및 통합교육 관련 정보와 같이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과 20가지의 실행 요소가 도출됩니다.
이것으로 통합교육의 이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의 이해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